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많은 수의 방미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가는 걸까요? 서울 직항 노선도 대한항공 독점이라서 비행기표도 최고가에 가까운데 피 같은 세금을 써서 여기 오시는 정치인들 세금 값은 제대로 하는 걸까요? 김양순 기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왔을 때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많지 않으셨어요. 많지 않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조짐이 막 보이고 있어요. 이제 몰려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 정상회담이 딱 잡히니까 그 전부터 그러면은 방미 외교의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릉부릉 시동을 거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환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 의원들도 지금 한국에 가 있고 이제 돌아오죠, 곧.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오는 의원단 벌써 5월 달에 2팀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한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석 달 동안에 네 팀이 방미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곳이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면은 여기는 뭐 공무원들도 정년이 없고 뭐 의원들도 엄청 오래 합니다. 이제 일단 펠로시 의장 보세요. 펠로시 의장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어떤 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카운터파트가 많이 바뀌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카운터파트가 많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의원이라는 자리가 뭐 3선, 4선, 5선 계속해서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대 의원으로 해서 의원 외교를 하는 거는 서로가 뭐 새로운 사람을 막 가르쳐야 되고 또 이거 모르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밀당도 할 필요가 없고 되게 취지는 굉장히 좋고 잘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예요. 라고 일단 자락 하나 깔고 시작을 하면은 문제는 한국에서 오는 방미단이 보통 이게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오세요. 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대통령? 못 만나요. 당연히 못 만나죠. 대통령을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날 수 있느냐? 스피커? 못 만나요. 그러면은 뭐 상원에서 다수당 리더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요. 그러면 누굴 만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면은 한국계 의원. 지금 한국계 의원이 역대급으로 많죠. 뭐 메르딕 스트레인드 의원, 뭐 영킴 의원, 그다음에 앤디 킴 의원 해서 지금 하원에 4명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공화당 각각 해서.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죠. 우리 지역구랑 똑같아요. 포항에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포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뭐 정말 엄청 전국적인 일을 얘기를 하면은 포항에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사람한테 가서 한반도에 종전 선언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는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교위 의원들, 외교위에 지금 뭐 한국 가 있지만 아미베라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외교위 활동을 해왔던 분들 다 한정되어 있어요. 한국 의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다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 외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와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다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2가지였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들은 백신 스와프 하자라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백신 스와프 의원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의원 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백신 스와프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줄 게 있어야 돼요. 줄 거를 들고 왔을까요? 자, 그럼 기사 찾아보시고요. 줄 거를 들고 왔는지에 대한 먼저 우리가 입증도 시키기 전에 와서 백신 수업을 해주세요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미국의 의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얘가 나한테 뭘 줄 수 있고 내가 얘한테 받을 건 뭔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제가 만나본 이제 미국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아니면 의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원님들이 너무 정의감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백신 스와프 얘기, 물론 백신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의원 외교의 성과였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오셨던 이제 우리 평화 추진단,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예,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좀 도와달라라고 왔단 말이죠. 이 한반도 평화 법안 내용이 뭘까요? 종전선언하고 북한이랑 끊어진 연락사무소 재개하고 메인이 종전선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이 대화를 안 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사활을 걸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은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원들이 야, 내가 한반도 종전선언 했어. 그러면은 한반도가 종전이 되나요? 지금 아프간을 철군하는 문제를 두고도 미국에서는 기자들이 국무부 대변인을 앞에 놓고 야, 너 겁쟁이라고, you are coward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철군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미국 내부에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생각이 다 다른데 미국의 철군도 아니고 한반도의 종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를 우리나라 의원들이 와서 우리 종전선언 법안 최고 이거 꼭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안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자 의원들 국회에서 뭐하죠? 법안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지지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설명하고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도 부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미국은 그 사이에 또 마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법안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정안이 나오고 동료들이 지지를 표한 다음에 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끼리 이거 법안으로 할 만해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마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자기들이 테이블 위에 올릴 법안을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크업까지 못 갔어요. 법안 심사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법안 심사까지도 못 가고 발의만 되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법안 되게 중요하니까 해주세요라고 또 의원들이 찾아와서 하면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의원 외교 되게 좋아요. 좋은데 지금 힘 빼지 말자는 거예요. 7월 말에 이제 국방위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국방위 의원님들 오시면은 만날 사람들 누군지 제가 다 머릿속에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나오실 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을 게 뭔지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막 많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정말 핵심 있는 사람, 핵심적인 사람 하루에 그냥 2명만 만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퍼뜨릴 수 있는 사람 만나주세요. 그 말씀 되게 잘해줬는데요. 그 정치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정치인을 만나갖고 그 나라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받아 안아서 안에 가서 자기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한국 정치인들한테 바라봐야 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기를 찍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한국계 의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역구에 돌아가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그러니까 득표력을 그러니까 제고시키는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슈가 되는 사안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양심과 그러니까 의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의원회견에 나왔던 의원들 역시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원이 한국에 오는 것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원이 미국에 가는 거하고 또 좀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 특히나 성공한 하원 의원 중에서 한국계 의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한테는 약간 각별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 한국의 의원들이 한국의 이슈를 가지고 미국에 가고 의원들을 만나서 한국의 이슈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미국 의원들, 한국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있는 의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것을 한국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장의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제도를 바꾸고 그 특정한 나라의 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을 볼 때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면밀한 계획 그리고 분명히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 효과를 어디서 얻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의원 외교가 먹히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고 한국은 아직까지 국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김영순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뭐 탈북민을 구해와라 아니면 한미 간의 전문직 비자 교류를 하자 이런 거는 왔을 때 미국 의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공화당, 민주당 다 같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같은 목소리로 의원이라는 하나의 이름하에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오실 때 보면 당끼리 너무 생각이 다르고 조율하지 않은 채로 어떨 땐 각자 오고 같이 와도 다른 소리 하고 있고 이러면 미국 정부라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집합체에 하나도 목소리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외교부 출입하고 뭐 이럴 때 의원 방미한다고 많이 와요. 보도자료도 많이 오고 하는데 기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먹히니까요. 어차피 안 먹히고 다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공감대를 이뤄서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사를 저 입장에서는 하나만한 얘기인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뭐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교류하시고 저는 의원에게 분명한 뭐 어떤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안 뚫릴 때 예를 들면 한일 관계 생각해 보면 한일 의원 외교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한미에 비해서는. 그런데 거기 갔을 때는 일본은 좀 약간 우리에게 좀 특수한 입장이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좀 한국 의원님들도 좀 비슷한 목소리를 내요. 사실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좀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 때 좀 의원회가 성감적이고 아까 정치인은 다 세일즈를 위해서 온다고 하셨잖아요. 세일즈를 위해서 와서 정말 기사가 크게 내고 싶고 우리 이번에 의원회가 성과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야 간에 좀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하나 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들고 오시는 게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도 좀 부합하고 그러면서 미국에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다 얘기하고 그런 성과 있는 의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우리 이정민 특파원 얘기했는데 아니 의원님들 오시면 특파원들이 여기 워싱턴에 한국 특파원들 진짜 많긴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기사를 안 쓴다고 특파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 정말 기사 쓰고 싶다고요. 진짜 기사를 쓰고 쓸 수 싶어요.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예, 의원 외교나 뭐 대통령 외교나 사실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최종 과정의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보도하는 거지. 사실 의원들이 오거나 대통령 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숙제를 해가지고 그 쌓은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에 대통령끼리 아니면 의원끼리 어떤 손잡고 한미 의원, 한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런 숙제를 안 하고 그냥 평소에 다져놓은 관계나 어떤 교류가 없으면서 단지 이벤트성으로 자꾸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만나는 의원들이나 집단이 여야별로 굉장히 한정돼 있고 같은 사람 계속 만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조금이라도 뭐 관심이 있는 몇몇 소수 의원들을 한정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 의원 외교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 뭐 다른 많은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워싱턴에서 보니까 한국 의원 외교는 좀 시작부터 좀 새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오늘 뭐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뭐 처음이라서 실수도 많았는데요.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퓨 리서치에서 2020년 대선 최종 공식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인종 학력 등을 기반으로 대선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2년, 2024년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갈릴 것이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워싱턴, 미국 정치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역동적인 워싱턴 정치 매주 조곤조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워싱턴 위클리입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클릭 부탁드려요. 안녕.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